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전기 회로 이론인데, 지금 기존의 관연도 문제들은 회로 인원을 뭐 한 5년 전만 해도 똑같은 게 한 10개, 12개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나와 한 대여섯 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숫자를 바꾸든지 내용 물어보는 걸 바꾸든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문답 하신다 그러면은 과락나기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회로란 과목을 가만히 공부하다 보시면은 기초 수학 있죠? 그거를 좀 먼저 보고 오셔야지만 이해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기초 수학을 먼저 보시고 계산기 사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을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 이 얘기고, 그래서 회로 이론 1장 직류인데, 직류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V는 전압, 뭐 볼티지인데 그 볼트라 읽죠. 근데 이 전압도 이렇게 쓰면은 상전압, 성간전압,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무부하 전압 막 기타 등등 막 나가.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E는 전압이다 이렇게 본 거고, 각 파트를 갖다가 나가다 보시면은 자질구레하게 명칭 바꿔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는 그때 가서 틈틈이 보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회로책을 읽기 위해서 명칭하고 그 다음에 약호하고 단위 요거 좀 본다 이 얘기고요. 이렇게 쓰면은 전류, 암페어 뭐 마찬가지예요.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류, 지락전류, 무부하전류, 계자전류, 여자전류 뭐막 나나. 그 중에 그냥 우리는 대표적으로 I는 전류다. 자세한 거는 그 파트마다 가서 명칭을 또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걸 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은 임피던스, 이렇게 해서 옴이 나오죠. 옴, 임피던스 옴. R은 저항, 얘도 옴. 이렇게 하면은 리액턴스, 얘도 옴이 되는데, 지금 임피던스하고 반대 개념, 여기 임피던스다, 저항이다, 리액턴스는 내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 이 정도 역수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회로를 빨리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가상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드미턴스, 이렇게 해서 얘가 뭐 저항과 역수가 콘덕턴스, 이렇게 해서 얘도 뭐. 그 다음에 리액턴스하고 역수가 서셉턴스, 얘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다, 어드미턴스다 요런 거 우리가 나중에 성분 그러면 무슨 성분이다? 얘는 P상분. 그리고 저항이다, 콘덕턴스다 이렇게 성분하면은 얘는 유효분. 리액턴스다, 서셉턴스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무효분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기초 수학 거기서 보시면은 3 플러스 J4, 왜 복소수 I 대신에 J 쓰는지 알겠죠? 전류인지 복소수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쓴다 그랬어. 요거는 루트에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에서 나오죠. 그래서 얘가 무슨 성분? 유효분. 요 복소수 J가 있는 걸 무효분. 이렇게 나와 스칼라값. 요거를 P상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역수는 역수인데 같은 놈끼리 역수야.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하고 저항하고 콘덕턴스하고 리액턴스하고 서셉턴스가 역수다. 이렇게 우리가 산수 시간에 분수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 콘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서셉턴스는 리액턴스 역수다.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역수다 이렇게 보고 가시고요. 그러면은 얘가 리액턴스인데 XL 표현하고 XC로 표현해. 우린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얘도 옴.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 얘도 옴. 그러면은
XL은 누가 만드냐? L이 만드는 성분이고 XC는 C가 만드는 성분이죠. L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인덕턴스. 그래서 H로 표현하고 얘가 헨리. 예, 헨리라 읽어, 헨리. 그 다음에 C는 정적 용량. 그래서 전력에서는 정적 용량으로 표현하지만 회로에서는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 해서 요거 단위가 F로 표현하고 요걸 패럿이라 읽어요. 패럿. 패럿. M이 뭐냐? 상호 인덕턴스. 요거를 헨리라 읽고요. 요렇게 하면은 파이 자속이라 읽고요. 요거를 웨버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파트마다 부르는 명칭이 틀려요. 얘를 무여전력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전기량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배터리 축전지 용량으로 표현하는 거 다 많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1장에서 전기량, 뭐 전하량 이렇게 놓고 얘가 C인데 요거를 쿨롱. 그래서 쿨롱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거죠. P는 유효전력. 기본 단위가 와트고요. PR. 얘를 무효전력. 단위가 바라 알고 그냥 VAR 바. PA. 비상전력. 요거 볼트 암페어 단위가 이래요. 아, 이거 싱트되네. 피상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래. 전압에다 전력 곱하면 피상전력이구나. 요게 좀 요 단위 갖고 우리가 공식을 유추해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 있는 책자 그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0의 3승에다 10의 3승 곱하면 10의 6승이죠. 10의 6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 10의 3승이죠. 승끼리는 이렇게 해주는 거네. 이걸 왜 했냐? 지금 가로 안에 써놓 있는 게 제가 말하는 기본 단위죠. 이렇게 하면은 패럿, 헨리, 옴, 쿨렁,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암페어, 뭐 기타 등등 볼티지 이렇게 뭐 쓸 수가 있겠는데 얘가 기본 단위예요. 그러면 요 기본 단위보다 1000배 작은 거 요거를 우리가 미리라 읽어요. 미리. 요거보다 1000배 작은 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거를 뮤를 마이크로. 지금 단위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학 가시면 얘를 투자리라 불러요. 지금 단위니까 요거를 마이크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 1000배 작은 거 요렇게 해서 얘가 나노. 1000배 작은 거 이거를 피코라 읽어요. 피코. 더 작은 거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굳이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보다 1000배 큰 거 이걸 키로라 했죠. 키로 생략하고 키로는 키로보다 1000배 큰 거 메거 요거를 메거라 읽어요. 메거. 얘보다 1000배 큰 거 요거를 기가라 읽어. 뭐 테라도 있죠. 맥주. 근데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단위 요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메가옴. 그렇죠? 네, 메가옴. 이렇게 하면 메가쿨롱, 메가암페어, 메가헬리 이런 식으로 요거 패럿은 요거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앞에 있는 개념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이 큰 단위고 요렇게 가면 갈수록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1kg은 1000g이죠. 10의 3승g. 그러면 1g은 10의 마이너스 3승kg이죠. 큰 단위가 작은 단위 가면 플러스 승, 작은 단위가 큰 단위 가면 마이너스 승이다. 이 개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10의 3승.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10의 3승. 이렇게 가면은 10의 3승.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도 10의 3승. 다 10의 3승 개념으로 제가 잘라놨어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마찬가지 10의 마이너스 3승 개념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 단위로 맞추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 단위. 그러면은 피코페롯을 페롯으로 고친대. 또는 피코헬리를 그냥 헬리로 고친대.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3승이 하나, 둘, 셋, 네 개 했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얘기는 1피코페롯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롯과 같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를 갖다 기본 단위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6승. 기가를 기본 단위로 고치면은 하나, 둘, 셋, 10의 9승. 메가를 기본 단위 고치면 10의 6승. 그래서 기본 단위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네. 한번 볼까요? I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R분의 V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해 오던 거예요. 전압이 뭐 100kV래. 저항이 뭐 2메가옴이래요. 이런 상태에서 전류는 몇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기본 단위로 이게 지금 전기 자격증 따려면은 이거 기본을 해야지만 우리가 맨날 외우지 않는다고요. 할 때마다 3승인지 마이너스 6승인지 맨날 헷갈려. 기준을 잡고 공부하시자고. 지금 킬로볼트, 요거 볼트인데 킬로볼트래요. 그러면 킬로가 볼트로 가면은 이렇게 기본 단위 볼트로 가면 10의 3승이죠. 그러면은 100에다가 10의 3승 하면은 요 단위가 볼트 단위가 되겠죠. 이 메가를 어떻게 기본 단위 옴으로 고치니까 10의 6승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하면 옴 나오겠네. 요게 위로 올라가면은 뭐 물론 여러분들은 계산기 쳐보시면 되겠지만 10의 마이너스 6승 되죠. 플러스 승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승 되니까 이렇게 두 개에다가 5개. 그러면 얘가 하나 남죠. 하나 남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승 0.1이죠. 그러면 0.1을 2로 나누니까 0.02가 5가 되나요? 0.05? 네, 0.05 암페어가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I는 R분의 V라는 ohm의 법칙을 적용했지만 어떤 전기 자격증 딸 때 어떤 공식이든 간에 기본 단위로 바꾸는 게 원칙인데 그걸 하려면은 이 단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얘를 몇 미리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리암페어로. 그러면은 얘가 암페어죠.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고치면 10의 3승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3승 곱해야지만 뭐 공식이 하나, 둘, 셋, 50, 500, 50, 50 미리암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0 미리암페어. 이렇게 이게 암페어를 출제하시는 분이 미리로 고치래.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요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식을 기본 단위로 맞힌 다음에 원하는 단위로 맞추려면은 요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첫 번째, 우리가 회로를 나가기 전에 요 정도는 좀 알고 해야지 이해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진도 보시면 회로 1장 봤더니 직류래요. 직류는 유효분만 존재하는 거고 무효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유효분만 존재하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직류라 표현한다 이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 집 콘센트까지는 교류가 와요. 왜? 교류가 쓰기 편하니까. 양질의 전기는 직류지만 쓰기 편한 전기는 교류죠. 그래서 콘센트 수구부터 기계기구,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다 직류로 기동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콘센트 수구까지 보는데 원론이니까 직류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잡는데 1장 직류 파트를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진도 나갈 때 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류 개념을 잡으셔야지. 그러면은 수도 파이프 좀 그릴게요.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어서 여기에 물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데 물에 여기 안에 파이프 안에 돌이 있대. 돌. 그러면 물이 지나갈 때 이 돌 때문에 물이 잘 못 지나가죠. 이 물을
전류라 보자고요. 이 도를 전기 저항으로 보고. 마찰 저항은 뭐예요? 여기서 막 하는데 잡고 있어. 그걸 마찰 저항. 전기가 흐르는데 막고 있어요. 전기 저항.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전류 값을 많이 보내려면 체력이 세야 돼요. 체력이 뭐다? 전압이 되는 거죠. 전위가 높아야지만 많은 양의 전류를 보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요거 관계 갖고 우리가 뭐냐? I는 전류란 놈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잘 못 흐르죠. 요런 관계를 반비례하게 표현해. 내가 크면 넌 작아야 돼. 내가 크면 너도 커야 돼. 이런 관계를 비례관계라 표현하고. 그러면 얘가 크면은 얘는 잘 못 흘러요. 그래서 반비례관계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비례관계는 위로 가는 거고. 요게 나오죠. ohm의 법칙이 나와. 그러면은 이것 갖고도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일정이래요.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크면 전류도 커지죠. 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되겠죠. 전압이 일정하대. 전압이 일정하면은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내가 크면 넌 작아지죠.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 표현하는 거고. 전류가 일정하대. 전류가 일정하면은 내가 크면은 너도 커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뭐 한다? 산수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4분의 2는 같죠? 2가 4 되니까 1이 2 되죠? 같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누구다?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비례가 되는 거죠. 문답하시면 맨날 비례, 맨날 반비례 이렇게만 된다는 얘기야. 얘가 기준일 때 얘랑 얘랑은 비례죠. 얘가 일정할 때 얘랑 얘랑은 반비례죠. 얘가 일정할 때 저항과 전압은 비례관계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ohm의 법칙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시 동일한 재질에 동일한 파이프예요. 근데 동일한 굵기고 얘는 길이가 이만큼이고 얘는 얘보다 길이가 3배 더 커요. 그럼 내가 물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파이프가 물이 잘 통하고 잘 빠져요? 얘가 잘 빠지고 얘는 못 빠지죠? 그래서 잘 빠진다 그냥 크다, 못 빠진다 작다 이렇게 쓸게. 그래서 전선의 길이라 그랬죠? 전선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가 지나가는데 버거워. 만약에 이렇게 긴데 물이 지나가요.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이프가 유동치겠죠. 전류가 지나가는데 도선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럼 전류가 힘들어 지나갈 때 이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열은 결국 뭐다? 손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일한 길인데 얘보다 파이프가 3배 더 굵어요. 그러면은 전선의 굵기가 얘가 3배 굵다 이 얘기예요. 전류가 지나가. 근데 전류가 지나갈 때 물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얘는 잘 통하고 못 통하죠. 굵으면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얇으면 전류가 잘 못 통해. 전류다 그러면은 우리 형광등을 보자고. 형광등. P는 VI라 그냥 간략하게 봐서 형광등이 100W래요. 이때 그 강의실이든 사무실이든 작업장이든 형광등 보시면 똑같은 전압이죠. 220 다 220이잖아. 근데 저 편의상 100V를 잡을게. 그럼 이때는 1A죠. 형광등을 4개 켰대. 그러면은 400V가 되는 게 아니고 100V죠. 그러면 전류가 4A죠. 이 얘기 뭐냐? 우리가 요거 일을 하는 거를 부하라 표현해. 부하. 일을 하는 놈. 부하.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커진다?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도선이 굵다는 얘기는 부하가 큰 거죠. 동력 부하 같은 거. 부하가 크니까 전선 굵은 거 써야죠. 근데 부하가 큰데 전선 얇은 거 쓰면 여기서 열 난다 이 얘기죠. 적당한 전선의 굵기를 써야 된다 이 얘기고. 동일한 길이고 동일한 굵기인데 얘는 금, 은, 동이래요. 그러면 재질이 틀린 거죠 지금 그 도선의 재질이. 이때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게 은, 동, 금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는 비싸잖아요. 얘는 열이 발생하고 얘는 열이 좀 덜 발생해. 그래서 뭐 반도체에서는 얘를 쓰고 백금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싸고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구리죠.
그래서 전기, 기사, 산업기사 딸 때 모든 전선의 기준은 누굴 잡는다? 구리, 연동을 잡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재질에 따라서 전류가 잘 통하냐 못 통하냐 결정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고요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요저항. 그러면 다시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R은 로 A분의 L이라는 공식이 나왔어. 이거는 회로, 자기, 기기, 전력 다 나와. 나중에 실기 가시면은 전선 굵게 구하시오 얘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필기에서는 자기학에서는 단위가 맞는 것은 뭐 찍기 문제 나오겠지만 나중에 실기 때문에도 이거를 좀 암기해주고 가시는 게 더 좋다 이 얘기. 그럼 여기서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가 못 통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 저항이 커지니까 전기 저항이 커지면 전류하고 반비례니까 전류가 잘 못 통한다 이 얘기고. 그렇죠? 전선이 얇으면 얇을수록 전류가 못 통한다 그랬죠. 전선이 굵기가 얇으면 얘랑은 반비례죠. 얘가 얇아지면 전기 저항 커지니까 전기 저항 커지면 전류가 잘 못 흐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재질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고유명사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 그걸 고유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유저항이 크면 클수록 고유저항하고 전기저항은 비례죠. 그러면 얘가 커지니까 전류가 잘 못 통한다 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I는 R분의 V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른 파트 가시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다. 이렇게 표현해요. 직류는 유효분만 존재한다 그랬죠? 교류는 무효분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I는 R분의 V라고 쓰지만 다른 파트 가면 이제 우리 뭐 어떻게 쓴다?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우리가 요게 교류 A시고 얘가 직류 DC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은 직류 파트니까 얘만 갖고 얘기한다 이 얘기죠. 그럼 앞으로 가면은 임피던스는 유효분 플러스 무효분분의 전압인데 이게 뭐냐?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유효, 무효, 피상. 지금 보시면은 얘가 교류인데 얘가 무효가 없어요. 그러면 R분의 V, 직류랑 같죠? 큰 틀에서 I는 Z분의 V인데 교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I는 R분의 V로. 그래서 지금 파트에서는 직류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지만 앞으로 교류 파트가 나가면 I는 Z분의 V로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류 I는 R분의 V가 나왔고요. 지금 저항 R하고 콘덕턴스하고 역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콘덕턴스하고 저항 이렇게 분수니까 얘랑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죠.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에서 얘 V를 구해볼까요? V는 나누기죠. R이 나누기가 옆으로 가면 곱하기 된다 그랬죠. 기초산수에서 넘어가면 곱하기 돼. 그러면은 R이 되겠죠. R을 구한대. 그러면 R하고 I하고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I분의 V라고 되겠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인데 기본 단위 옴, 기본 단위 볼트 들어가야 기본 단위 암페어 나오는 거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인데 기본 단위 암페어, 기본 단위 옴 들어가야 기본 단위 볼트 나오는 거고 저항의 단위가 옴인데 기본 단위 볼트, 기본 단위 암페어 들어가야지 옴이 나온다. 공식 3개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항 정리만 하시면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는 R 여기 우리가 V래요. 앞에 숫자 1 곱하기고 1승이 떼는 거. 어떤 문자가 있으면 1이 곱해져 있고 1승이 되는 거.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1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R분의 1이죠. R분의 1이 G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GV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V는 IR이죠. 그럼 R하고 G분의 L과 같잖아. 그래서 얼마? G분의 I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R은 I분의 V죠. 그러면 G는 요거를 T 집으면
V분의 I다 얘기죠. 왜? 얘랑 얘랑 역수니까 얘를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콘덕턴스로 해석하는 문제가 요새 최근에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I는 R분의 V를 알고 R하고 콘덕턴스 유효분끼리 역수관계구나. 요 관계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얘를 갖다가 공식을 암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를 하시고 이항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식 뭐 몇 개 나온 거 좀 보고 가자고요. 지금 Q는 IT라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쿨롱이고 얘가 암페어고 얘가 세크 초당 단위고 나중에 자기약 가시면 Q는 CV라는 게 있어요. Q는 CV. 그래서 페럿하고 볼트하고 요게 같은 단위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직류에서는 Q는 IT. 그러면 교리에서는 Q는 인테그랄 I의 DT죠. 그러니까 시간 얼마에서 얼마까지 요걸 적분하는 거 아니야. 시간 초에 대해서 얼마부터 뭐 3초까지 적분하시오. 이게 교류가 되는 거고 Q는 IT는 일정한 값이니까 직류가 되는데 지금 직류 파트니까 요거 갖고 얘기할게. 그러면 I는 T분의 Q죠. 전류 암페어고요. 단위 쿨롱이고 세크고. 그래서 전류는 뭐다?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로 표현한다 이 얘기죠. 초당,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라 표현한다. 그러면 전기량이 많을수록 그걸 전류로 환산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부하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에 꽂아서 전화량이 계속 충전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충전된 거 갖고 뭘 수 있다?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도면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암페어는 쿨롱 퍼 세크. 요 퍼라는 얘기는 나누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로 표현한다 이 얘기고. 그래서 뭐 Q는 IT다, Q는 CV다. 요거 공식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W는 얘가 1이에요. 1. 1은 전위에다가 전하량만 곱하면은 내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전기량에다가 전위만 곱하면 내가 일을 해요. 요거 그러면 V는 Q분의 W에서 지금 전위는 뭐냐? 전기량이 한 일을 전이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전위가 높을수록 체력이 세지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전기량이 단위 전기량이 한 일을 전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네. 그래서 지금 요게 산업기사 문제에서요.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얘가 8줄이고 얘가 4쿨롱이래요. 이때 전위는 몇 볼트냐? 2볼트.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은 공식만 알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공식만 알면은 W는 VQ. 그럼 얘가 1이죠. 사무실이나 강의실이나 현장이나 형광등이 있다고 보세요. 형광등이 형광등 심벌은 이렇게 그려요. 이 형광등을 우리가 100W짜리라고 보자. 예로다가 100W예요. 근데 이 형광등 불이 계속 불빛이 나온 게 1분 동안 60초 동안에 얘가 형광등이 불이 나왔어. 불빛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형광등은 100W짜리가 60초 동안 한 일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전력량으로 표현하죠. 전력이 한 일, 다 더한 값, 시간당. 그러면 얘는 P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얼마? 와트 세크. 형광등이 얼마 와트짜리가 얼마 초 동안에 한 일, 이거를 전기량. 그러면 전기량과 일은 같은 단위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같은 말로. 얘는 전위와 전하량이 한 일이고 얘는 전력이 시간당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W는 VQ. 또 PT랑 같다. 그래서 얘는 공식 한 줄만 암기하시면 끝나는 거라 그냥 외우셔서 나오면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요.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자. 물이 또 지나간대. 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류.
물은 전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 여기 지나간 물이나 여기 지나간 물이나 어떤 구간에 지나간 물이 또는 전류가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직렬이라 표현하죠. 직렬. 전류, 물이 왔다가 이렇게 갈라졌어. 그럼 결국 전류가 오다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걸 우리가 병렬이라 표현한단 말이야. 얘는 전압이 일정해. 병렬은 전압이 일정한 거고 직렬은 전류가 일정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 파생되면은 직렬은 전력에서는 전설로로 해석해요. 요거는 우리가 회로든 기기든 전력이든 병렬은 부하로 해석해. 부하가 뭐냐? 일을 하는 거. 발전기, 변압기는 전원 갖고 일을 해요. 그걸 전원부하.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걔는 뭐다? 동력부하. 형광등이 불이 들어오네. 얘는 전등부하. 콘센트 수구에다 코드를 꽂아서 물을 끓여. 커피포드에다 물을 끓여서 커피 타 먹어요. 그거 전열부하. 열을 발생해. 그러면은 부하는 모든 부하는 다 뭐다? 병렬로 우리가 해석한다 이 얘기. 제일 쉬운 거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심벌 중에서 AC 얘는 교류예요. 이렇게 크기가 지금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하나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전류는 이렇게 통하는 거야. 얘가 그 DC 교류라 표현해. 죄송해요. 직류. 뭐 하는 거야? 직류. 그러면 직류는 전류 방향이 있어요. 항상 긴 쪽으로 이렇게 흘러. 직류는 항상 방향이 있어. 교류는 돌아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방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편의상 방향을 잡아서 풀어요. 직류는 방향이 있고 교류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석해서 문제 푼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직렬하고 교류 직류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죠. 전류가 일정해 가는 게 직렬이고 얘는 전원이 직류란 얘기죠. 직류에도 직렬 병렬이 있는 거죠. 교류에도 직렬 병렬이 있는 거고. 그러면 부하를 보자고요. 뭐 형광등인데 그냥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자고요. 이렇게 부하가 가. 얘가 죽으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직렬이잖아. 이렇게 통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부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교류라 그랬죠? 편의상 이렇게 간다고 보자고요. 얘가 죽었어. 죽더라도 전류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하는 얘가 죽더라도 얘는 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광등에 램프가 흑화 현상 나가지고 깜박깜박거리다 죽었어요. 죽더라도 나머지 라인은 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하는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하더라. 형광등 220V, 220V, 220V죠. 그러니까 뭐요? 전압이 일정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 기사나 다른 파트 가더라도 기계 파트 가더라도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그렇죠? 다 모든 전동기도 병렬이. 모든 부하는 다 뭐다? 병렬로 연결하더라. 병렬은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직렬은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직렬, 병렬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벌이에 이렇게 뾰족한 거는 저항으로 표현해요. 심벌이 이렇게 코일, 이거 전동기 표현이냐. 그래서 L 성분으로 써요.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인데 똑같은 사이즈예요. 얘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고 얘는 똑같은 사이즈야. C로 표현해. 그래서 요거는 유효분 성분이고 심벌이요. 얘는 무효분 성분이에요. 일장은 직류 파트이기 때문에 뭐 유효분만 갖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벌이 다 얘죠. 앞으로 2장, 3장, 4장 가면은 다 뭐다? 얘들 다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1장 직류니까 요 심벌만 갖고
저항의 집병렬부터 다시 이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나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